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버핏 지수가 143%였어요. 현재는 175%입니다. 그럼 지금이 닷컴 버블 때보다 거품이 심하냐?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버핏 지수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2001년 이 지수를 높이 평가하면서 버핏 지수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버핏 지수는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값입니다. 시가총액이 GDP의 몇 배냐? 즉 시가총액이 국내 총생산의 몇 배냐? 라는 관점입니다. 버핏 지수의 값이 100%면 이는 시총과 GDP가 같다는 뜻인데요. 보통 버핏 지수가 100%면 적정하다고 말하고요. 100% 이상이면, 즉 시총이 GDP보다 크면 고평가됐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버핏 지수가 143%였어요. 이는 시총이 GDP의 143%, 즉 1.43배에서 거래되었다는 뜻인데요. 현재는 175%입니다. 닷컴 버블 땐 143%. 그럼 지금이 닷컴 버블 때보다 거품이 심하냐? 맞나요? 이상한데? 정말? 이런 반응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 맞아. 지금이 닷컴 버블 때보다 거품이 더 심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GDP 대비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버핏 지수의 평균값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역사적 추세선이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의 버핏 지수가 더 크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거품이 더 심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균값이 커졌으니까 그에 따라 상대적인 값을 봐야 합니다. 닷컴 버블 때 버핏 지수는 143%, 당시 평균은 88%, 현재 버핏 지수는 175%, 현재 평균은 121%. 언제가 더 고평가인지 아직은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를 알기 위해 버핏 지수를 해당 시점의 평균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각각 1.63과 1.45가 되는데요. 현재의 버핏 지수가 상당히 크긴 합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 때가 평균과의 격차가 훨씬 더 크니까 거품이 더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핏 지수의 평균값이 계속 커지면서 추세선도 우상향하기 때문에 변동폭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닷컴 버블 때는 10%만 올라도 상당히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평균이 절반 이상 커진 현재에서는 10%가 올랐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이렇듯 추세선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는 현재 지수만 보고 고평가다 혹은 저평가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이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from historic trend line 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직역하자면 역사적 추세선, 즉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만큼 떨어져 있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 머리가 아프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고3 때 배웠을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 표준 편차.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시죠? 굳이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고3 때 배웠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우리는 결론만 사용할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러한 나누기 어쩌고를 하지 않아도 닷컴 버블 때가 더 거품이 심했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거품이 가장 심했던 때는 2021년 말이었네요. 아무튼 현재를 보겠습니다. 현재는 1.4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자료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1.4 표준 편차만큼 위에 있다는 뜻은 상위 8%에 해당하는 고평가라는 뜻입니다. 역사적 수치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다면 현재는 8번째로 고평가됐다는 뜻이니까 상당히 고평가죠. 이건 엄청난 고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빤스런 해야 하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버핏 지수의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 즉 국내에서 생산된 총량을 의미하는데요. 반면 시총을 구성하는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수출이 되더라도 미국 GDP에 포함되는데요.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판매되는 자동차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상하이 자동차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하지만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최대 생산 기지죠. 따라서 상하이 공장의 매출권은 테슬라의 주가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상하이 공장이 폐쇄되면 테슬라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GDP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분자는 작아졌는데 분모는 그대로니까 버핏 지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버핏 지수의 문제점이 보이시죠? 세계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분자에 있는 시총은 이를 반영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분모에 있는 GDP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버핏 지수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점점 더 큰 값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버핏 지수의 값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근의 값들은 과거보다 항상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최근의 값들은 항상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겠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핏 지수의 개념과 적용법을 알아봤는데요. 과거 수치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상위 8%에 해당할 만큼 상당한 고평가입니다. 그럼 고평가에 진입했으니까 이제 증시가 떨어지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버핏 지수가 추세선 위에 있었던, 즉 고평가였던 3번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1954년부터 20년간 플러스 276%, 1996년부터 6년간 플러스 82%, 2013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플러스 234%, 고평가 구간에서 모두 상승했습니다. 버핏 지수랑 S&P 500을 동시에 보게 된다면 이 둘은 매우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증시가 오르는 기간에 버핏 지수는 올랐고요. 증시가 내리는 기간에는 버핏 지수가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버핏 지수의 분자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값을 가지니까. 따라서 버핏 지수가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으니까 이제 폭락할 거야, 혹은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매우 모호한 진단인 거죠. 따라서 버핏 지수를 가지고 미래의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를 예측한다라기보다 고평가 영역에 있다면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 진단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